수요를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세금을 더 물린다니 당신의 자산은 안전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집도 아니고 내가 사는 집 딱 한 채뿐인데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할까? 이 한 채마저 세금 폭탄을 맞을까 봐 걱정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죠. 과연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삶과 자산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모두의 위험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질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나의 상황은 과연 안전한지 아닌지, 그 본질적인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뜨거운 논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정부의 고민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아파트 가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마치 신기루처럼 멀어져만 갔죠. 어떤 지역에서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제는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열 현상 속에서 주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많은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 앞에서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우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카드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중 하나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인상 검토안입니다. 이 정책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등장했을까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본연의 주거 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집을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 소유하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 살지 않으면서 여러 채를 소유한 이른바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물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명분만 놓고 보면 많은 분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투기 억제를 통해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긍정적으로 들리니까요. 하지만 과연 이 정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지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는 기준이 모든 상황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각자의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과 예상치 못한 그림자들이 어떻게 드리워질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투기 세력만을 겨냥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한 1주택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적용될 때 과연 실거주라는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지부터 복잡한 문제들이 꼬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자녀 교육이나 직장 발령 때문에 잠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원래 살던 집은 언젠가 돌아올 보금자리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집을 비실거주 주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또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하면서 기존 주택을 잠시 비워두거나 노부부가 요양 등의 이유로 잠시 거처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실거주하지 않는 집으로 묶어 세금을 인상한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평범한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실거주 여부를 가려내기에는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이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이처럼 모호한 경계선은 정책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들은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 늘어난 비용은 어떻게든 보전하려고 하겠죠. 결국 이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월세는 물론 전세 보증금까지 인상되거나 전세 물건이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 서민들에게는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기 버거워지는 것이고 임차인은 또다시 오르는 월세나 전세금에 한숨만 쉬게 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통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매물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이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기보다는 차라리 버티거나 증여 등의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은 매물은 나오더라도 취득세나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이 여전히 높다면 선뜻 집을 사려는 수요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절벽만 심화되고 매물이 쌓여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텅 빈 부동산 중개업소의 문은 열려 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뜸하고 중개인들은 깊은 한숨만 내쉬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우리 경제 전반에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는 경향을 보일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거나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도 세금 폭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갑을 닫게 되는 거죠. 이는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가계 자산의 불안정성을 높여 금융 시스템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선한 의도가 시장의 복잡한 반응과 맞물려 오히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복잡하게 얽힌 경제 지표들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기 세력을 겨냥했다고 생각했던 정책이 사실은 평범한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정부의 정책이 모두가 꿈꾸는 주거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과 부담만 안겨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지점들을 지적하고 있는지 또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과연 모두가 바라는 주거 안정을 선물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혼란과 부담을 안겨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며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한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인상 검토는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아득하게 만들었고요. 반대로 어떤 곳은 침체기를 겪으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었죠. 이러한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기 세력을 억제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카드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라는 해법이었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투자나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정책의 불씨는 뜨거운 논쟁과 함께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실거주 여부에 두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살지 않는 집이니 세금을 더 내라는 원칙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직장 발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기존에 살던 집을 잠시 비워두게 된 경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의 아니게 질시적 이주택자가 되거나 혹은 기존 주택을 비실거주 상태로 두게 되는 거죠. 살던 집 한 채가 있을 뿐인데도 갑자기 늘어난 세금 부담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독립을 위해 새로운 집을 장만했지만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다시 합가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죠. 이럴 경우 본인의 집과 부모님의 집, 두 채가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평생 살아본 적 없는 시골의 주택을 물려받았지만 당장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늘어난 보유세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정책이 의도한 방향과는 다르게 평범한 1주택자들, 특히 비자발적으로 비실거주 상태가 된 분들에게까지 예상치 못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지점입니다. 실거주라는 잣대가 현실의 다양한 삶의 형태와 얼마나 괴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 앞에서 과연 정책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정책이 시장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을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실거주 겨부라는 기준이 불러올 시장 전반의 파급 효과와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죠.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다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주거 환경과 경제 전반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일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다양해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실거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파견, 자녀 교육, 요양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도 흔하죠. 이런 분들에게까지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정책은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겁니다. 현실의 복잡한 면모를 간과한 채 탁상공론으로만 정책을 만든다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이 예상하시듯 세금 인상은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에 반영하려 할 테고 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가중시키고 주거비용 상승으로 서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안한 주거 환경에 놓인 세입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자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겁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의 정책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전체 시장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통해 비실거주 주택의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기를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시장에 갑자기 많은 매물이 쏟아지면 오히려 가격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낼 자금이 없는 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려서라도 세금 부담을 충당하려 할 겁니다. 이는 매물 출회보다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예측을 낳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주택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하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텅 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민하는 모습, 복잡하게 얽힌 경제지표 그래프들이 정책 발표 후 혼란스러운 여론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지 주택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투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은 많은 가계의 가장 큰 자산이자 소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주택 시장의 불안정은 곧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거주 여부라는 단순해 보이는 기준이 사실은 수많은 시민들의 복잡한 삶과 얽혀 있으며 정부의 선의조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깨닫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1주택자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와닿으며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인 위협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금융 규제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설 현장의 모습, 은행 창구에서 상담하는 시민들, 그리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토론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도시 스카이라인을 꿈꾸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보유세 논쟁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주거의 본질과 재산권,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무관심이 아닌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없지만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를 던지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집단 지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불안을 넘어 모두가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